예, 이제 부동산 정책을 할 거예요. 211페이지 맨 밑에 있는 4번. 요건 좀 기억하셔요. 토지시장 정부 개입인데, 자, 요걸 보통 이제 토지 정책 쓰기도 하고요.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단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법 또는 수단 이렇게 하시라고. 이 말 표현이 뭐냐 이겁니다. 국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때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그 방법 좀 지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직접 개입, 두 번째 이용 규제, 세 번째 간접 개입. 이를 가시라고. 근데 이거는 주로 묻는 게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게 이거 마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예를 먼저 하기 전에 우리 항상 기본 개념 아시면 금방 따라할 수 있거든요. 자, 이 말입니다. 보세요. 현재 여기 부동산 시장이에요. 항상 시장에 누가 있습니까? 수요자와 공급자 있겠다, 그죠? 있는데 요 둘이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매매 등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있는데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좋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는데, 국가가 직접이라는 것은 직접 여기 있는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되어서 얘 입장이 되어서 바로 개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자 공급자 당사 입장이 되어서. 자, 다시 해볼까요? 예, 국가가 보니까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가가 직접 집을 짓는 거지. 이게 다른 말로 공공임대주택이야. 누가 지었어? 공공임대 누가 지었으면 국가 지었지. 누구 입장? 얘 입장이지. 이게 뭐야? 직접 개입. 국가가 땅을 매입할 수 있지. 매수. 그죠? 매입한다 이건 누구 입장이지? 그죠? 이런 게 직접이라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직접 개입한 예를 다 암기하지 말고 대충 개념만 파악하시면 따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요 말 나오게 돼 있어. 공영이란지 공공이 딱 나오죠. 몽땅 다 직접이요. 공영개발, 공공개발. 또 그거 입에 보니까 매수, 수용 같은. 매수는 땅을 매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수용과 매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통된 말은 국가가 땅을 매입하는 거예요. 매입하는데 이거 아셔야 돼. 항상 국가가 땅을 매입할 때 무조건 뭐 있습니까? 공시지가를 매입해. 이건 꼭 기억하시라 머릿속에서. 근데 매수는 뭐 저기 있는 매수는 뭐요? 협의 매수고 수용은 강제 수용이에요. 그러니까 강제성 유무 차이라고 본다면 그거 2배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토지 비축 같으면 토지 은행 제도입니다. 또 한 야채 뭐가 있는가 하면 이거 이외에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여기 이제 도시개발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토지구획 정리 사업도 일종의 뭐 있습니까? 국가가 땅을 이 개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들으면 좀 몽땅다 이건 직접 속에 포함된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용 규제는 뭐냐 이 말입니다. 여기 있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죠.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뭔가 문제 발생했거든. 했을 때 국가가 요 어긴 놈한테 뭐 있습니까? 예. 사용시킨다. 뭐 제재를 가한다. 이런 게 들으면 이용 규제라고. 그럼 결국은 야, 너 이 땅 상업 쓰지 마. 주거만 써. 5층에서 건물 짓지 마. 이 몽땅 다 뭐 규제 아닙니까? 그죠?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 규제라고 시키면서. 그래서 나오거든. 내용을 다 보지 말고 이래 보시면 돼요. 얘는 어떤 걸 규제한다. 해제한다. 지정한다. 이런 말은 몽땅 다 규제라고. 또 한 야채 뭐 있습니까? 어떤 걸 계획한다 이 말 나오지. 몽땅 다 규제예요. 그러면서 인허가 이것도 뭐예요? 일종의 규제 맞지 그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라고. 그 다음에 간접이란 것은 민간에서 수요자 공급자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데 직접 얘한테 제재 등을 가하지 않고 있죠. 옆에서 이 바깥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언해주고
하여튼 보조해 주는 거 있지. 이런 게 보통 다른 말로 간접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얘 꼬시는 거지. 야, 이 땅 좀 좋으니까 땅 사라. 내가 돈 빌려줄게. 이게 다 좋은 아닙니까? 그죠? 이런 방식을 중에 다른 말로 예, 간접을 보시면 돼. 그래서 간접은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예, 보조금 주겠다. 금융 지원하겠다. 뭐 세금을 어떻게 깎아준다. 뭐 등등 있지. 이런 게 전부 다 예, 보조금 속에 포함된다 보시는데, 용 가만히 보니까 간단히 봤을 때 요거 아닙니까? 요걸로 해결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보시는데, 비록 책에 많은 예가 있지만 그 예를 다 기억하지 말고 있죠.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렇게 거기. 굳이 그 내용을 다 암기 못하는 사실은요. 자, 그래서 책 보니까 우리 212페이지로 살짝 넘어갔을라무네. 예, 거기 보니 갈로 1번, 2번, 3번, 4번, 3번이 있다죠. 있는데 갈로 1번 보니까 토지 이용 규제가 있는데 두째 줄 끝에 보니까 예를 들면 나 있죠. 나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토지 이용 계획이 있지. 또 쭉까지 지역 용도 지역 지구, 또 개발권 양도제, 그다음에 허가, 뭐 제한, 계획 이해되겠습니까? 호르몬의 몽땅다 이건 직접 이용 규제인데, 그다음에 저 직접 계획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직접 갈로 2번도 두째 줄 끝에 보니까 예를 들면 셋째 줄 수용, 공공, 토지 은행, 공영 개발. 하여튼 공공 공영은 전부 다 이건 몽땅 다 직접이라고요. 자, 갈로 3번에 간접 개입도 자, 첫째 줄, 둘째 줄 보니까 조세, 부담금 있죠. 부담금, 부담금 또 보조금 나 있죠. 이런 말이 전부 다 간접 개입 한 예가 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 보시고 예, 나머지 쭉 넘어가서 215페이지 개발권 양도제가 있는데 네, 이런 건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하죠. 쭉 넘어가서 218페이지. 자, 일단 다른 건 제가 쭉 넘어갈 거예요. 그 중에 특히 좀 조심할 게 뭐 있냐? 여기 볼래요? 요 개념 좀 정리하죠. 토지 비축, 토지 은행 제도. 요건 시험에 꽤 많이 나오거든요. 토지 비축 제도, 토지 은행 제도. 요 같이 보시는데 우리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거요. 또는 비축 제도. 자, 보세요. 의미를 딱 파가시면 전체 내용 따라갈 수 있거든요. 큰 틀을 먼저 보시라고. 자, 이런 거요. 마산 저기 창원시가 있는데 외곽 지역에 보니까 아직 개발되지 아니한 미개발된 토지가 있어요. 미개발 토지가. 근데 이게 창원시가 도시화가 되면 점점점 인구가 유입되면은 이 지역의 집값은 엄청 올라가겠죠. 창원시가. 그러니까 돈이 없는 분 이제 뭡니까 할 수 없이 이런 지역에 들어와서 개발할 건데 이 개발이 계획된 개발입니까? 아니면 계획되지 않는 개발이에요. 그죠? 그런 결과 이게 자기 마음대로 무질서 무계획 같은 난개발 같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참고로 무질서 무계획을 영어로 뭐라는지 압니까? 스풀. 이런 용어를 좀 기억하셔야 나중에 할 건데 이 스풀을 말 뜻이 뭔가 하면 벌레가 나뭇잎을 깔아먹는 거예요. 응? 그럼 나뭇잎이 이렇게 있으면 이 벌레가 나뭇잎을 깔아먹을 때 설마 이렇게 양심적으로 깔아먹는 거요? 그건 아니겠지. 이렇게 막 깔아먹을 거 아니에요. 점점 커지겠지. 그러면 자, 이건 나중에 도시 스풀을 개념 나오거든. 도시가 어떻게? 스풀을 말 뜻이 뭐야? 무질서 무계획이야. 그래서 무질서 무계획적으로 뭐 있습니까? 점점 커지는 거지. 확산되는 현상이 뭐라고? 이게 스풀 이 말 뜻이라고. 이런 건 가끔 질문상 뜨게 돼요. 용어 가지고. 그냥 스풀을 말 뜻이 원래 무질서 무계획이야. 표현 자체가. 자, 그럼 다시 가볼게요. 자, 다시.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 결과 국가에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요 땅을 자, 이걸 원래 한 목적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요 땅을 개발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땅을 매입한다. 누가? 매입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이걸 관리합니다. 관리하다가 나중에 필요한 사람 누구냐? 국가 또는 뭐 있으면 개인한테 이 땅을 뭡니까? 처분하기도 하고 임대 주는 걸 뭐라 하냐? 토지 비축, 토지 언행제도요. 어렵게 보지 말고 우리 저기 있는 국민은행 같은 은행이 있지. 어떻게 합니까? 예, 남는 돈을 저축하면은 이 은행이야. 필요한 사람 돈을 빌려주는 거지. 똑같단 말이에요. 놀고 있는 땅을 국가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한 사람 넘겨주는 거예요. 이런 걸 다른 말로 토지 비축, 토지은행입니다. 그러면 혹시 토지은행이란 이 말 딱 나오지. 나오면 가장 중요한 말 뜻은 뭔지 압니까? 요거요. 개발된 땅, 미개발된 땅. 요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응? 미개발된 토지를 국가가 대량으로 매입해서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다가 자 다시 이 말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다시 이 보유란 건 국가가 보유합니까? 민간이 보유합니까? 딱 두 개 글자야. 요걸 시작하라고. 토지은행이란 개념 나오거든. 번역해 볼까? 미개발된 토지를 사전에 대량으로 국가가 매입해서 국가 같으면 공공이지? 공공이 보유하다가 일정 기간 후에 국가 또는 개인한테 처분 임대하는 제도가 뭐냐고 되게 토지 비축 토지 은행 제도라고. 그러면요. 자, 요걸 하는 목적이 있는데 목적은 그냥 지금 넘어갈 거예요. 목적은 두 번째 이런 걸 함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장단점만 제가 설명합니다. 장단점 지금. 목적이 두 개 있거든요. 목적 첫 번째 우리 한국은요. 첫 번째 뭐인가 하면 공공용지 확보요. 설명 안 합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수급 조절용 두 개 있어. 실제는. 두 개 있어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이 하고 있는데 지금 넘어가자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특징. 첫 번째 장점 갖기. 오히려 이런 게 시험에 더 많이 나와요. 장점. 이런 걸 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냐 묻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세요. 맨 먼저 보니 가장 큰 거 이겁니다. 우리 그 책에 있던데 장점 나 있습니까? 자, 봤습니까? 장점 읽어보시고. 지금 적지 마. 나중에 집에 와서 동영상 보든지 적든지 아니면 3월달 가면 제가 이 필기한 걸 따로 뭐 있습니까? 따로 만들어 줄 거라고. 지금 제가 이게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책 열심히 읽으시라는 책. 모든 것들 이 답은 책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가지고 이해만 되면 실제 시험자가 문제 풀 수 있겠죠? 못 풉니다. 왜? 말을 좀 돌려냈을 때 이거 응용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책을 갖다 빨리 읽어보시라고. 그러면 내가 기본 배석 확 돼 있으면요. 나중에 압축하면 이건 확 들어오게 돼 있다고. 자, 첫 번째. 이거 보세요. 아까 보니까 이 민간에 와서 이 개인 땅을 자기 마음대로 개발했지. 근데 이제는 이 땅 누구 거 이제? 그럼 개인이 개발할 수 있어? 그럼 제가 봤네. 스프레 현상 방지할 수 있지. 그죠? 첫 번째. 그 나와 있죠. 무질서 무계획 이 말 뜻이 뭐라고? 현상을 갖다 뭐 한다? 방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사실은요. 한국에서 한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이겁니다. 자, 이런 경우 있어요. 보세요. 요 지역이 낙후된 지역인데 도로 만든대. 자, 만들다 공시했거든. 만들면 요 도로 이제 편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 땅 갖고 있어. 국가한테 빨리 줍니까? 그지? 깨기해야 되지 말 그대로. 왜? 그러면 그만큼 국가는 공사 기간이 지연될 것이고 비용 많이 들지. 그죠? 근데
이 공공개발은 그런 겁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도로 만들 거야. 보통 이 계획이 10년 계획이거든. 10년 후에. 그 지금 공시 안 돼 있잖아. 그럼 결국은 요 땅을 국가가 매입할 때 아직 개발 안 된 적이야. 발표 안 했다고. 뭐로 매입하지? 공시가를 매입해? 뭐 싸게 매입했잖아. 그 현재 이 땅 누구한테 있어? 그 국가에서 바로 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공공용지를 싸게 적기에 공급할 수 있지. 그죠? 세 번째, 요 땅 개발된 거 개발 안 된 거, 안 된 땅을 뭐로 샀어? 싸게, 아주 싸게 매입한 것 같아. 그래서 요걸 다시 개인에 팔 때는 비싸게 팔겠지. 그 이익은 누구한테 가지? 이 말은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고. 응? 세 번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요거 세 개 한번 기억하셔. 그 장점 속에 이 말 들어있을 걸. 그죠? 보입니까? 네. 자, 두 번째 단점. 자, 보세요. 단점 첫 번째 갑니다. 단점은 이 땅 누가 매입해? 엄청난 비용 들어가겠네. 그지? 그러니까 토지 매입비가 많이 든다. 이런 단점 한 개만 하시면 돼. 뭐 이거 위에 또 있지만은 두 번째 뭔가 하면 우리 이거 책에 나 있는데 사실은 이 땅을 관리할 때, 자 보세요. 이게 원래 토지은행 제도가 보세요. 토지은행 제도 굉장히 큰 단점이 있거든. 이 단점을 보내서 만들어진 게 토지구획 정리사. 우리 옛날에 어른은 잘 알 거예요. 토구정, 도정 많이 할 거예요. 여기 단점이 또 있거든. 단점 있는 결혼 만들어진 게 공영개발이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 한국은 뭐지? 맨 먼저 이거 했다고. 응? 그러니까 이게 먼저 나오고 요 단점 보내서 이게 나왔다고. 요 보안에서 만들어진 게 공영개발이야. 원칙은 순서가. 한국은 맨 먼저 이거 했다고. 하다가 이 단점 있는 있는 게 공연 넘어갔어. 근데 MB란 정부가 뭐 있습니까? 요걸 다시 하겠다 했다고. 그 사실 역행한 거예요. 원래 미국 이게 맨 처음 유럽은요. 1900년도에는 대부분 다 이걸 다 했어. 모든 나라가. 워낙 큰 단점이 있어. 가장 큰 단점 뭔지 아면 이겁니다. 자 보세요. 요 땅이 지금 미개발 그린벨트야. 근데 앞으로 3년 후에 보면 이 지역 상업지가 바뀔 거래. 나 알고 있거든. 이 땅 살 거예요, 말 거예요? 사지. 그 투기? 유럽은 우리 한국과 유럽은 다릅니다. 한국은 결국은 개인의 소유권이 굉장히 강조되는 거예요. 유럽 뭔가 하면 소유권이 굉장히 제한돼 있어.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이 국민과 토지 간의 뭔가 하면 개인은 이용할 권리만 있고 이 땅에 대한 소유권 국가한테 있다고. 그만큼 통제가 강하다고. 하물며 그러한 어떤 유럽일지라도 이때는 투기 많이 발생한다고. 근데 한국은 이걸 개인의 소유권 우선 시대거든. 훨씬 더 세겠지. 이거 만든 목적이 있었어요. 말은 못하겠지만 하여튼. 결국은 이 투기 문제 많이 발생한다고. 두 번째 뭐 있는가 하면 여기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관리 잘 하겠냐고. 안 할 거예요, 틀림없이.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자, 이 말이에요. 우리 앞으로 이 지역 국가 땅을 매입하지. 이거 앞으로 10년에 100% 이 지역은 개발됩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 장기에. 그러면 여러분 같은 요 주변 지역에 땅을 살 거예요, 말 거예요? 사지. 뭐 발생해? 그지? 그래서 자, 주변 지역에 투기가 유발된다. 요것만 기억해. 이건 충분히 미뤄 짐작해서 그 내용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하시면 쉽게 갈 수 있어. 지금 제가 개발권 양도징계가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요. 나머지는 지금 손대지 마시고 나중에 제가 뭐 있습니까? 예, 문제 풀할 때 딱 한 번 정리할 거라고. 자, 일단 여기까지 테마 끊었어. 끊고 그 다음에
여기 시간 관계상 일단 그 뒤에 220회 주택 정책이 있죠. 요건 다음 시간 할 거고. 네. 쭉 넘어가서 이걸 제가 먼저 할게요. 자, 어디 보는 거면 234페이지. 자, 거기 뭐가 있습니까? 조세 정책. 보입니까? 요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칠판 보시고. 제일 먼저 요 두 개 개념을 제가 먼저 할게요. 귀착이란 말과 정가를 먼저 할 겁니다. 물어보자고. 자, 잠시만. 분필을 만드는 생산자가 있지 않습니까? 생산자가. 자, 국가가 그다음에 이걸 샀던 최종 최종 소비자가 있죠. 국가가 이런 부가세 있지. 부가세가 내일 마감이죠. 내일 마감인데, 자, 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때 국가가 얘한테 부과시킵니까? 얘한테 부과시킵니까? 실제가 아니고 국가가 실제 우리 세금 부과할 때 누가 부과시킵니까? 얘한테 부과시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한테 부과시키면 요 생산량 뭐 있습니까? 요 물건 가격에다가 뭘 포함시켜? 그래야 되는 거지. 그죠? 일반적으로. 그럼 보세요. 원칙은 국가는 납세 의무자가 누군데? 인데 얘한테 부과시켰어. 쉽게 좀 이 세금이 얘가 내지 않고 제3자인 누가요? 한테 뭐 했어? 세금을 넘겼지. 또 넘겼다 이게 뭐라고? 그래서 마지막 이 세금 누가 냈다? 이게 뭐라고? 요 말 뜻입니다. 이런 개념 먼저 아시라고. 그거 알겠죠? 조세 정가라는 것은 납세 의무자 세금 등을 부과하면 납세 의무자 세금을 내지 아니하고 다른 제3자한테 떠넘긴다 정가. 그 결과 최종적으로 이 세금을 누가 낸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귀착.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자, 재밌는 거 물어보자고. 부동산을 자 다시 요 분필은 부가세 있습니까? 있지. 자동차, 책상, 칠판, 여기까지. 근데 부동산은 매매할 때 부가세 있습니까? 땅은 없고 건물에 있어? 건물 매매할 때 부가세 내? 내요? 매매할 때? 난 들어본 적 없는데. 중개수료는 부가세 있어. 그건 들리고. 왜 땅이나 주택은 부가세 없을까? 나머지 모든 거 보세요. 뭐든지 물건 사면 다 부가세 다 붙지 않습니까? 왜 유독 부동산 부가세 없을까? 사실은 있어. 표현을 달랬을 뿐이지. 부가세 말 뜻이 뭐예요? 나 같은 최종 소비자가 이 분필을 활용함에 따라서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지. 그죠? 나 같은 사람은. 그냥 강세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다른 어떤 이 수익을 창출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과되는 세금은 뭐예요? 부가세라고. 그죠? 자, 다시. 이 땅을 제3자는 임대 준 거야. 임대. 주면 그 제3자인 걔가 임차인이 이 땅을 이 건물을 이용함에 따라서 이 땅을 이용함에 따라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죠?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무슨 세인데? 그게 부가세야. 그걸 달리 말하면 뭔지 압니까? 그게 재산세. 그래서 앞으로 있죠. 우리 재산세를 원래 여기 있는 임대인한테 부과시킵니까? 국가가 임차인 부과시킵니까? 누구한테 부과시켜? 국가는 얘한테 부과시키는 거 아니야? 시키면 이건 일종의 부가세거든 이게. 그래서 얘한테 뭐 떠넘겨야 돼 사실은. 그래서 이건 꼭 아실 건 뭔가 하면 혹시 내가 건물 갖고 있는 건물주 하여튼 주님은 더 높죠. 그죠? 높은데 어쨌든
건물주라면 내가 부가세 저기 재산세 부과된 만큼 반드시 뭐 월세 속에 반영시키라고. 그게 원래 정책 논리라고 논리가. 됐죠? 왜? 그게 일종의 부가세니까. 자, 한번 정리해 볼게. 보세요. 자, 국가가 의미를 아셔야 돼요. 누구한테? 여기 공급자지? 그죠? 그럼 누가 있어? 임차인이죠? 여기 누구예요? 수요자. 자, 다시요. 잘 보세요. 국가가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니까 원래 여기 월세가 얼마인지 압니까? 이게 100원이었어. 예? 재산세 보니 재산세 40원 되었다고. 그래서 여기다 뭐 있습니까? 원래 마지막 이 물건 이용자 누굽니까? 그죠? 여기 세금이 반영되는 거지. 그래서 떠넘겼다 이게 뭐라고? 조세 증가. 이 개념도 먼저 하시라고. 원래 임대인이 납세 뭐요? 납세 의무자죠. 근데 얘가 제3자입니까? 그래서 항상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고. 국가가 납세 의무자에게 세금 등을 부과했는데 이때 뭐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 세금 내지 않고 제3자한테 세금을 떠넘긴다. 이게 뭐라고? 조세 증가. 자, 그러면 책 가볼게요. 235페이지. 맨 밑에 있죠. 보입니까? 첫째 줄 쭉 보시면서요. 되었습니까? 그래서 원래 정확한 말은 저같이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실제 시험 그리 나오거든요. 조세 증가란 일어나면서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 등을 부과했지만 이 세금 자체가 납세 의무자 부과하지 않고 제3자한테 뭡니까? 떠넘긴다. 이걸 다른 말로 조세 증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고요. 그러면 다시 오케이. 자, 252페이지 19번에 4번 19번에 4번 그렇게 시험 냅니다. 항상 책과 문제를 딱 풀면서 지문 자체가 똑같은 건데 책과 이 문제에 있는 지문이 좀 다르지. 그러니까 무조건 기출 문제 있는 지문에 따라가라고. 무조건. 그 말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 자, 그러면 다시요. 보세요, 이제. 그러면 자, 원칙은 요 40원이 있으면 원칙은 얘가 40원 몽땅 다 부담할 수 있어. 때에 따라서. 근데 이런 경우입니다.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면 월세는 올라가지. 올라가는데 그만 이 말의 결국 뭐 있습니까? 얘가 몽땅 부담할 거야. 내가 봐서는. 다시 해볼게. 이렇게 해보죠. 집을 갖고 있는 임대인은 딱 한 명이야. 근데 들어올 수 있는 임차인은 월세 100원이거든. 얘한테 지금 세금 40원 때렸어. 예를 들어서 임차인 엄청 많대. 집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뭐 있습니까? 이 월세가 얼마 되겠습니까? 아마 나 같으면 140일 갈 것 같아. 왜? 원룸 줄쭉 서 있잖아. 그 세금 때문에 그냥 다 이한 증가시킬 것 같다고. 거꾸로 보니까 임대는 더럽게 많은데 이 한 명이 있어. 월세 확 떨어지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럴 때 월세 한 100 될 것 같은데? 그죠? 이 말은 원래 월세 얼마야? 100이지. 세금 40 맞았지. 그 세금 얘가 낼 것 같은데 느낌상? 그죠? 어떤 시장 상을 봤을 때 때에 따라 보면 이렇게 120원 월세 120원 될 수도 있지. 110원 될 수도 있지. 상황에 따라서 130원 될 수 있지. 그럼 자 현재 보니까 만약에 빼고 월세가 110원 된단 말은 현재 월세 100원 아닙니까? 세금 40원 때렸지? 결국 얘는 세금 얼마 내는 효과가 있습니까? 10원 아니야. 100원에 10원 더 추가됐으니까. 나머지 누가 세금 낸 거요? 얘지. 130원 된다는 말은 원래 100원에다 30원 더 추가된 거지. 요것만큼 누가 세금 낸 거요? 임차인. 나머지 10원은
이게 마지막 낸 놈이거든. 이게 뭐라고? 조세귀착이라고. 그러면 중요한 건, 자, 다시 갑니다. 이제 여기서 이거 합니다. 두 번째, 자, 첫 번째 제가 조세 정가했어. 두 번째, 이게 중요하다고. 조세귀착은, 귀착은, 이걸 꼭,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귀착은, 이 말 꼭 이해하셔야 돼. 수요와 공급의, 자, 제가 좀 더 할 거예요. 요건 많다는 건 대체 많은 거예요. 살로 많다는 거거든. 적다는 대체 적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대체 많다 적다 곧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탄력과 비탄력이라고. 응? 그래서 결국 얘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 말을 먼저 기억하시오. 응? 상대적 탄력성 크기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오늘 한 건 요거 마시면 돼. 더 이상 안 갈 거예요. 자, 이때 일반적으로는 대체 탄력과 비탄력이 있으면, 비탄력과 탄력이 있으면 둘 다가 세금 내게 돼 있는데, 항상 더 많은 세금은 무조건 비탄력자가 탄력보다 더 많은 세금 낸다. 이걸 꼭 기억하시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 자, 다시 볼게. 이제 이렇게 해볼게. 의미 별거 아니에요. 자, 임대, 아까 했던 거예요. 임대인가, 이거 제가 숫자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다음 뭐 있으면 저기 있는 말로 설명할 수도 있어. 일단 지금 말로 설명할게. 집이 딱 한 채 있거든. 근데 여기 도로놈이 엄청나게 많다고. 응? 근데 이때 보니까요, 원래 월세가 얼마인지 압니까? 이게 100원인데 얘한테 현재 세금이 만약에 40원 정도 부과됐답니다. 그러면 얘 입장에선 선택할 놈 더럽게 많잖아. 그죠? 그럼 대체자가 많다. 많으면 탄력, 비탄력? 탄력이야. 얘 입장에서 선택할 집이 딱 하나밖에 없지. 한 두 개 해볼까 이렇게? 응? 그 대체자가 적은 거지. 탄력, 비탄력. 그럼 자, 물어보죠. 이럴 때 월세 가격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올라가겠지. 많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결국은 월세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 이 말은 이 세금 중에 이 월세 중에 세금 얘가 훨씬 더 많이 부담할 거 아니야. 아마 이게 130원이 분명히 될 것 같아. 월세가 100원짜리가. 그죠? 그냥 세금을 더 적게 내겠지. 이론상 봤을 때. 거꾸로 들어올 놈은 두 놈밖에 없는데 보니까 임대주택은 한 10개 되더래. 빈집이. 얘 입장은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탄력, 비탄력. 얘 입장은 선택의 폭이 적지. 탄력, 비탄력. 그러면 이때 월세가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지겠다죠. 떨어진다는 말은 세금을 얘가 훨씬 더 이 말. 지금 이게 갈 거예요. 다음에 숫자를 설명할 건데. 그래서 자, 이거 꼭 기억하시라고. 탄력과 자, 잠시 수요 반대말이 뭐예요? 공급, 탄력 반대말이 비탄력. 그러면 자, 잠시 이거 하셔야 돼.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것만 딱 나와.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라고 지금 나와. 다음에 그 이면성이 뭔가 하면 수요 반대가 뭐라고요? 이건 참고로 하나의 시장 속에 수요가 비탄력일 때 공급도 비탄력 이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부터 해보자고. 수요 반대, 공급, 비탄력 반대. 그러면 결국은 이런 시장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시장이든지. 반대니까 그럼 얘 뭐 나와야 돼? 그래서 혹시 시험 나왔을 때 이걸 싹 빼버린 경우가 있어. 빼버려도 여러분 관념상 뭐 있으면 무조건 이 반대 공급 이 말이 있다 생각하시라고. 네?
그럼 아까 봤듯이 항상 탄력과 비탄력 세금 누가 더 많이 내? 얘야 비탄력. 요거 보시면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비탄력이 세금 더 많이 내고 탄력이 뭐요? 세금 더 적게 내겠지. 그러면 수요자 세금 부담이 더 크고 공급 세금 부담이 더 적은 거지. 반대로 설명할 수 있겠지. 그죠? 반대로. 요거 보시면서 두 번째. 극단적에서 뭔가 하면 완전 비탄력. 완전 뭐가 있습니까? 그럼 이게 뭔지 알지 지금? 다시 연습할게. 탄력성 기준 얼마? 1보다 작은 게 탄력, 비탄력. 더 작은 게 얼마야? 0이지. 0은 완전부터 극단적이니까 완전 비탄력. 1보다 큰 게 뭐라고요? 얘부터 큰 게 무한대지. 무한대는 완전 붙지. 완전 뭐라고? 탄력. 기울기 완만 급경사. 급경사. 자 이렇게 할게. 더 급경사인 건 세야 되지. 그게 수직이지. 얘는 완만하지. 누워있지. 더 완만한 게 뭐 있으면 수평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그죠? 자 그래서 완전 비탄력은 탄력성 값이 얼마인지 압니까? 이게 0이거든. 그지? 완전 탄력은 탄력성 값이 얼마라고요? 무한대입니다. 이건 극단적이지. 그러면 이건 한 놈이 독박쓰게 돼 있다고. 무조건. 독박 써야 돼. 그러니까 딱 한 놈이 내게 돼 있다고. 자, 둘 중에 어느 놈이 세금 많이 내? 그 비탄력이 비탄력 더 많이 내면 완전 비탄력은 얘가 모두 세금을 부담한다는 뜻이에요. 네? 완전 탄력이란 건 세금 적게 내지. 완전은 더 안 내는 더 적게 내는 더 적게 내는 건데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전혀 세금을 부담 안 한다. 요것만 아시라고. 다음에 가면 제가 숫자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시험 이렇게 나오거든요. 잠시. 자 보세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이렇게 나오면요. 이 뒤에 공급은 탄력이든 비탄력 나오는데 이거 지금 안 떠요? 무조건 이 값 따라간다고 그냥 무조건. 그러면 극단적인 값 따라가면 되니까 완전 비탄력은 세금 내 안 내? 내지. 그러니까 모든 세금은 누가 부담한다? 누군데? 수요자. 다시 한 번 더. 공급이 이거 한 예입니다. 완전 탄력은 세금 내 안 내? 그럼 이만 다시 할게. 자, 공급자는 세금 얘는 안 내는 거지. 여기서는 얘가 독박 썼으니까. 그럼 결국 이 말은 현재 공급은 세금 내 안 내? 안 내면 누가 세금 낸다? 수요자 결국 뭐 있습니까? 모든 세금 낸. 이게 시험 제일 많이 나와. 이거 이해 몇 개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뭐냐 지금 하고 요거 마시면 돼. 여러분들이 요것만. 생각한데 아까 했듯이 뭐 있습니까? 비탄력이 독박이야. 응? 비탄력이. 그러니까 비가 항상 더 많이 낸다는 거예요. 탄력이 더 적게 내고. 자 일단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거기 책에 보니까 어디 있는가 하면요. 자 이 그래프를 지금 이거 그래프를 다 설명할 수 있는데 다 필요 없이 237페이지 있는 맨 밑에 갈로 1번, 2번, D장에 3번, 4번 요거까지 기억하시라고.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갈로 1번, 2번, 3번, 4번. 이것만 아시면 어떤 문제인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연습해 볼게요. 이제 242페이지 제가 한 개만 해보겠습니다. 한 개만. 자, 242페이지 24번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볼까요? 24번 문제. 이런 건 문제 풀 때 항상 누가 더 비탄력 측정을 하고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에 대해서 뭐라고요? 탄력. 그럼 자 보세요. 그 수요가 뭐? 수요는 비탄력. 공급이 뭐지? 누가 세금 더 많이 내? 비탄력자. 비탄력 누군데? 수요자가.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답을 가장 많이 만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물론 다른 거 뭐 다음에 또 하겠지만 지금 푸는 거는 탄력과 비탄력 세금 누가 더 많이 낼 것이 요거 하시면 안 돼. 문제 푸시면서. 예, 그래 보시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예, 임대주택 증식할 건데 요거 대충 따라올 수 있겠죠. 그다음 얘는 아마 정가란 말 기차관 대충 개념 파악했거든. 사실상 중요한 게 지금 이게 당장 이해는 안 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다음에 가면 이거 이외 숫자에 또 설명할 거예요. 마지막 가면 다시 이제 그래프에 또 설명할 거라고. 그러니까 세 가지 방식 하는데 그 중에서 한 개만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 비탄력이 세금 더 많이 낸다. 도망갈 수 없으니까. 그런 거 마시면 돼.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임대주택 정책 할게요.